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방송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보도자료,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방송 내용,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님과의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본 방송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Q&A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만 보셔도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리가 보통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에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그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신고 대상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즉 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지역의 시지역입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과 신고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 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 9시 뉴스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분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금액을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고 초과라고 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1만 원이나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다만 기숙사 중에서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이알림이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대상 지역이나 금액이 해당되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지만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인 출장이나 아니면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신고 시 지자체에서 단기 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를 말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 휴대폰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이 통보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 직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첨부하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이의시 서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업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이나 단기 또는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로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현재는 확정일자 신고 시 600억 원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우리 임차인은 그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계약 체결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임대인 분들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적정 임대료 책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Q&A를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임대한 주택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질문입니다. 대상 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기존 방식에 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은 법률 용어고요. 자동 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증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할 경우는 공인중개사나 기타 다른 위임받은 분들이 대리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입니다.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 즉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고 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답변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 5일이 토요일이라고 가정하고요.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가 완료하고 담당 공무원이 6월 7일 월요일에 임대차 신고 처리할 경우에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즉 접수가 완료된 시점으로 기산돼서 발생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 24시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춘천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입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도, 여기서 도는 군 단위 지역은 제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입니다.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 수리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과태료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입니다. 과태료 대상은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이며 과태료 금액은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혜택 기간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4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입니다.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신규로 작성한 계약과 금액이 증가된 갱신만 신고 유형인가요? 답변입니다. 신고 유형에는 신고 대상인 모든 신규 계약,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그리고 임대 기간 개시 전에 해제된 해제 신고 등입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이 질문은 우리 임대인분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교통부 답변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나 뉴스 등에는 나오지 않는 궁금한 점이 저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직접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가까이는 고려대학교가 있고 조금 멀리는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관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대학가 부근 원룸들은 보통 전세나 월세보다는 연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통 연세로 계약할 경우에 보증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고 일시불로 1년치를 수령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학생분들은 보통 2월 달에 입주를 하면은 12월 달에 겨울방학 하기 전까지 보통 10개월 정도를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질의에 대한 우리 사무관님의 답변은 총 금액에서 뭐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 계도 기간, 즉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는데 다음 달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즉 2021년 6월 1일부터 작성한 계약서가 대상인지 아니면 2022년 6월 1일부터 작성한 계약서가 대상인지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지 아니면 2022년 6월 1일 작성하는 계약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새로운 장관님이 취임하면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행 법을 적용한다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작성한 계약서가 모두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주택 임대차 신고지에 대한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대상인 분들은 꼭 오늘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계속 보셔가지고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동영상을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